시인이 써놓은 배를 매며라는 시. 여기서 배를 맨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가 보통 배를 매는 게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정박할 때 닻을 내리고 묵잖아. 그 배를 매는 그런 과정이야. 그러면 배를 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그냥 일반적인 어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사랑의 본질적인 게 뭐냐? 사랑이란 과연 뭘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좀 다분히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 방법 중에 유추라는 게 있어. 유추. 미루어 짐작하는 거. 비슷한 걸 가지고 배를 매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유추해내는 거야. 사랑의 본질을 유추하는 거지. 자, 이 시를 이해하려면 좀 약간 깊은 생각이 필요해. 그걸 사색적이라고 하는 거야. 사색적. 그리고 배를 매는 걸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배가 사랑이겠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온 데는 말하면 사랑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서정적이다.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중요한 게 뭐야? 깨달음. 사랑은 이런 거구나. 깨달음 인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요거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깨달음과 깨달음 인식하기 위해서 이 시를 잘 읽어야 될 이유도 있어. 자, 일단 본문을 좀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 배를 매며. 자, 처음에 이련 봐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래. 원래 사랑은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몰랐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서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어. 소나기가 뭐지? 여름에 갑자기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잖아. 스콜. 무슨 예고도 없이 갑자기 30분 만에 막 시커먼 구름이 왔고 비가 막 내리잖아. 그 소나기의 소설도 소년과 소녀의 갑자기 이루어진 사랑, 우정, 이걸 말하는 거야. 똑같아. 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전초가 없단 말이야. 등 뒤로 털썩, 의태어라고 하지. 의태어. 밧줄이 날아와 나는 화자 나왔네, 그지? 밧줄이 날아왔어.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자, 아까 나왔듯이 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럼 배는 여기서는 사랑하는 대상이지. 그치? 배를 묶어야지. 그럼 밧줄이라는 게 뭐야? 저 배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 배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할 대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배를 맨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인연을 맺는다. 인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경별곡하고 정석가에 보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하는 끈, 이게 남녀간에 사랑하는 님과의 인연이거든. 인연이 뭐야? 서로의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인연, 맺음, 만남,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배를 맨다는 건 사랑하는 대상하고 관계, 인연을 맺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앞에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소리도 없었어. 전조가 없었단 말이야. 갑자기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온대. 아까 얘기했던 밧줄이 인연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집요하게 몇 년 동안 막 계획하고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오는 게 아니야.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가 다가왔고 나는 갑자기 사랑을 느낀 거야. 받아들였대. 그게 배를 매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그치? 이게 배라는 사랑하는 대상이 갑자기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소리 없이 배는 저 멀리서부터 여기 한국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일종의 님과 나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우연성이 있다면 우연성.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렇게 우연하게 만났는데 갑자기 사랑을 느낀 거야. 그래서 사랑의 그 어떤 인연을
묶어놓은 거야. 그 배를 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요 구절이라고 해야 되겠지. 배를 맨다. 우연히 배를 맨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를 맨 건데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이런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2연으로 가볼까? 자,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 있다가 아까도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배가 들어와. 그러면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래. 받아들이는 거래.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건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이 매는데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운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운명적 태도라고 하도 되고 운명적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랑은 이렇게 운명적 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바로 부둣가가 배를 매는 곳이지. 그러면 님하고 나하고 이어지는 공간이니까 사랑의 인연 아까 인연 배를 매는 공간이 되겠지. 맺어지는 공간이 바로 부둣가다. 여기선 공간이 나왔어. 그리고 이 시가 원래 이 시가 아니라 모든 시는 주관적이야. 주관적. 이거 읽고 선생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난 계속 그 사람 바라보고 따라다니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이걸 뭐라 그래? 아, 그거 아니라 그러겠지. 주관적이라는 건 여기 이 시를 지은 시인 혹은 화자의 생각이지 이게 객관적인 건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부둣가라는 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사랑 인연이 맺어지는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사랑이 맺어질 공간. 앞으로 맺어질 공간.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지금 이어졌다면 사랑의 인연이 맺어진 공간이고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랑이 맺어질 공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할 수 없는 운명 맺게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님과의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사랑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갑자기라는 말 나왔어. 어디? 우연히 나왔지. 그치? 우연히. 그 다음에 별 그럴 일도 없이 배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던져진 거야. 갑자기야. 이건 다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의 어떤 끌림, 인연 뭐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면으로 가볼까? 사면.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부터 한번 볼게. 사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자, 그러면 배만 맺는데 앞에서는 배가 불쑥 들어오니까 메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잘 들어봐. 잔잔한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건 배인데 구름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시간도 있대. 그것들이 함께 있대. 그럼 봐봐.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배잖아. 배의 주위 환경도 있잖아. 이게 구름이며 빛이며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화자는 그 사람이 배라고 했으니까 배가 들어와서 밧줄을 맺는데 배만 맨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둘러싼 이런 것들, 환경, 주변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해볼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거 뭐든 부모, 가족, 무슨 친구 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 모두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그걸 비로소 인식해.
처음에는 1연하고 2연에서는 그냥 배에 집중했는데 3연 오니까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식. 사랑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것까지 포용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4연으로 가볼까? 배를 매면, 이제 말하잖아, 이거 봐봐. 배를 맨다는 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 아까 나왔죠. 이걸 뭐라 그래? 인식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전부 다 관련된 건 모든 것. 예를 들어 꿈도, 자, 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기쁨, 그 사람과 관련된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시간이라니까 세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배로 상징되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단순히 배만 매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이 화자는 첫사랑이겠네. 진정한 사랑을 처음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배를 맨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 뭐 꿈도 좋고요. 이게 구름, 빛, 시간, 이게 모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세월이고 모든 것들이 배와 함께 묶여야 된다는 거,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처음 인식하고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이래. 사랑이 뭐야? 그랬더니 그런 건 뭐야? 그런 게 뭐야? 이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이 모든 것. 얘네들 모든 것을 처음 아는 것이 사랑이다. 좀 다르게 규정했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등장한 건 4연이다. 됐지? 그 다음에 5연으로 갈게. 5연,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야. 울렁이며. 이게 뭘까? 화자의 마음이겠지. 사랑하면 울렁인다고. 이게 슬픈 게 아니야. 울렁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설렘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기쁨이고요. 정서적인 어떤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경이로운 거다. 놀랍다. 사랑은 놀랍다 이런 거지. 온종일 떠있대. 울렁이며 떠있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하면 그 사랑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1분 1초도 안 쉬고 울렁인데 설레인데 기쁘대 경이롭대 뭐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났어. 결국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전체로 화면 5연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을 처음에 시작해서 경험,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 이거는 운명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2연에서. 3연 가니까 배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배 주변의 주위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사랑은 배만 매는 게 아니고 주위 환경 모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사랑이다. 마지막 5연은 하루 종일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난 시가 배를 매면하는 시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정리하면, 자,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지.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첫 번째, 배를 매는 거. 여기 행위가 나왔으니까 배를 매는 일. 요거하고 자 같은 게 있어. 뭔데? 이게 사랑이야. 사랑.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걸 뭐라 했지? 배를 매는 행위. 이건 사랑이래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유사성이 있어. 유사성. 이거를 추론해내면 유추라고 하는 거야. 배를 매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대. 왜? 첫 번째 한번 볼까? 첫 번째. 배를 매는 거. 갑자기가 중요해.
자, 갑자기다, 갑자기. 배를 매는 거 시의 내용으로 갑자기야. 사랑, 이것도 갑자기야. 우연히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를 매는 거. 이거 어찌할 수 없다라 했으니까 운명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어. 배를 매는 일밖에 없는 거야. 사랑도 운명적이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를 매는 건 배만 매는 게 아니야. 구름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대로 하면 빛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주위에 있는 거야. 함께 메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랑은 뭐야? 서로의 꿈도 있고요. 꿈도 함께 맺는 거야. 기쁨도 있고요. 서로의 기쁨. 마지막으로 세월도 함께 묶는 거야. 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 네 번째, 온종일 어떤다고? 울렁거림이래. 이거 배 떠 있으니까 울렁울렁 되는 거지. 근데 사랑은 온종일 설렘이고 기쁨이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경이로움이다. 이게 배를 매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거의 이퀄이다, 이퀄. 그러니까 배를 매는 행위에서 사랑을 유추해낸 거지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정서 태도가 중요하니까 정서 태도. 이게 중요해. 정서와 태도. 여기 보면 배를 맨다라고 나와. 배를 맨다. 이 배를 매는 행위, 갑자기 뛰어가서 배를 매. 이거는 반가움이지. 거부하지 않고 가서 사랑할 대상, 배. 인연,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3번 나왔지. 3번 구름하고 빛하고 시간 함께. 자, 이때 정서와 태도. 정서는 뭐라고? 이건 깨달음이죠. 뭘 깨달았어? 사랑의 본질. 정서 태도가 중요해. 시에서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온종일 떠 있다. 온종일 떠 있다. 떠 있는 배. 여기서는 정서 태도가 뭘까? 이거는 설렘이다. 아까 나왔지. 다시 한번 나왔어. 설렘, 기쁨이다. 울렁거리면 바로 경이로움이다. 이게 화자가 갖고 있는 태도나 정서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야. 배를 매는 거, 갑자기 뛰어와 반가워서, 구름, 빛, 시간 함께 매는 거, 이건 깨달음을 얻는 거,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야. 온종일 울렁이면서 떠 있어 설렘과 기쁨을, 경이로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 위에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겠지. 표현상의 특징. 자, 첫 번째, 유추의 방법을 썼다. 아까 얘기했어. 배를 매는 행위, 사랑하는 거, 유사성, 유추가 시상전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소재, 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계속 누누이 말했는데 배는 사랑할 대상, 갑자기 찾아온 사랑하게 될 대상이라 했어. 그것을 맨다라는 게 상징적 의미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인연을 맺다.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이거는 정서겠지. 정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비유적. 어떻게 하냐면, 봐봐. 사랑한다는 걸, 사랑한다. 이거를 배를 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배를 매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배를 맨다라고 나왔지, 그지?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여기다. 사랑을 한다, 배를 맨다. 비유적 표현. 그리고 아까 유추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것이나 배를 매는 것이나 이런 부분의 유사성 때문에 유추가 된 거고, 비유적인 건 사랑을 하는 건 배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성남의 배를 매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사랑의 과정, 배를 매는 과정, 과정의 유추. 자, 다시 한번 과정의 유추. 과정의 유추는 사랑을 하는 거, 배를 매는 거. 배를 맨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님과의 인연을 맺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 갑자기 불쑥 찾아오고 거역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유추라는 거 까먹지 마. 유추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체 보니까 이건 인식과 깨달음이다. 인식하고 깨달음. 뭐에 대한 인식? 사랑의 본질. 이것도 다른 건 몰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징적 시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유추, 과정, 사랑의 과정, 배를 매는 과정, 인식과 깨달음, 상징적 시효. 요거는 절대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장성남의 배를 매매였다.